질문이요. 13번. 숙제입니다. 전 없어? 17번. 지금 전 있어? 여기에서 일단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첫 번째는 일단 초입의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3차함수라고 얘기를 했고 또한 f의 0이 2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3차함수 형태가 x세제곱 ax제곱 bx 더하기 2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될 수 있다는 거. 또한 3차함수 주어진 3차함수에 대해서 나조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런 식을 만족한다는 이야기 자체가 보이는데 f'x는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아직 익숙하지 않은 상태고 기말고사 영역이긴 하지만 딱 무슨 느낌이 들어야 되냐면은 눈앞에 2차 함수가 있잖아. 그치? 2차 뭐가 있다고? 함수가 있다고. 대답은 니네 잘하지만 사용은 안 하는 게 뭐가 있어? 함수는 뭐야? 근데 그래프라고 말을 하지만 그래프는 도형이잖아. 그림이잖아. 근데 여기 뭐가 있어? x제곱의 개수가 3. 뭐이? 자연수가 중요해? 양수인. 그러니까 무슨 그래프야? 아래로 굴르기 포르슨의 모양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 됐죠? 얘 그림이 뭐라고? f'x인데 이 f'x가 어떻대? 모든 x값에 대해서 f'-1보다 크거나 같은 걸 만족을 한다. 그럼 얘가 무슨 뜻일까? 주어진 그림이 있는데 만약에 x의 좌표가 마이너스 1이 여기야. f'x의 그래프가 있는데 그럼 여기에 감수값이 f'-1일 거 아니야. 근데 모든 x값에 대한 f'x의 모든 그래프가 f'-1보다 크거나 같다며. 근데 이쪽은 밑에 있는데. 그치? 그러니까 저 나조건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f'x의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라. 그럼 그림이 딱 어떻게 생겼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림의 형태가 이렇게 생겨야 되니까 f'x의 그래프가 3 괄호 열고 x 더하기 1의 완전제곱 더하기 q의 모양으로 생겼고 전개를 하면은 3x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3 플러스 q의 모양을 띠겠지. 같아지려면은 a 값이 3이어야 된다는 걸 볼 수 있겠네. a 값이 3이었으니까 fx는 x세제곱 3x제곱 bx 더하기 2라고 할 수 있겠고 주어진 f'에서 똑같이 3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b라고 할 수 있겠네. 이때 하나 더 조건이 뭐가 있어요? x1과 x2에 대해서 x2가 더 크면 f의 x1과 fx2가 더 크대. 무슨 뜻이었어? 무슨 뜻이야? 이거? 그래프가 증가한다죠. 이거 매우 심각한 겁니다. 응? 너 이거 매우 심각한 거야. 왜냐면 이전 과정 15번에 똑같은 모양이 여기 있잖아. 이전 과정 15번에 똑같은 모양이 있는데 현재 질문이 17번인데 15번이 질문이 아닌 상태에서 17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조건에 대해서 증가가 안 된다? 그러면 15번은 어떻게 된 거냐는 거지. 증가한다는 건 무슨 얘기로 다시 해석할 수 있다? F'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에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걸 볼 수 있겠네요. 눈앞에 뭐가 보인다? 뭐가 보인다 눈앞에? 2차 부등식이 보이죠. 부등식은 어떻게 풀자? 부등식은 어떻게 풀자? 그래프의 위치 관계로 풀어주자.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그림을 y를 달아서 y는 이렇게 이쪽은 x축으로 달아줄 수 있겠고,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어디 있어야 된다? 위에 있거나 만나는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x축을 기준으로 위에 있거나 만나는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림의 모양에서는 1, 2, 3번 중에 몇 번이어야 된다? 2번, 3번이어야 되겠고, 2번, 3번이니까 조건이 어때야 된다?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단 한순간도 틀리시면 안 됩니다. 크다는 얘기가 위쪽 때문에 나오는 건데 뭘로 판단을 하자? 교점의 개수가 2개, 1개, 0개인 걸로 판단을 하자.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짝수공식 사용을 하면 여기다 쓸게요. b'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볼 수 있겠고, b의 값이 3 이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맨 마지막 f의 1의 값은 1 더하기 3 더하기 b 더하기 2가 되니까 b 더하기 6이라는 걸 볼 수 있겠고, b 더하기 6의 값은 최소값을 9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또요. 31번이요. 딱 전형적인 모의고사형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숙제 분량이 제대로 안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내가 케어에서 마무리 짓는 게 지금 보이지 질문들이 안 나오는 게 아니야. 근데 이전 과정들이 원활하게 되는 게 더 중요한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여기까지 다 들고 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해설지 읽고 문제 푸는데 진짜 한 3, 40분, 4, 50분을 기대하고 해야 돼. 한 문제가. 그래야지 그게 이해가 될동 말동해. 이번에 나가는 거 좀 정리 좀 그렇게 가져왔으면 좋겠고, 다 온 김에 일단 얘기를 해봅시다. 도현이 오늘 뭐다? 자, 일단은 오늘 온 이유는 뭐야? 명절 때 빠진 거 보충 온 거야. 아니, 명확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쌤이 시간을 더 쓰고 안 쓰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방학 기간에 동안 추가 수업으로 정리를 하자고 한 거는 지난 1월 26일로 끝났어. 이해됐어요? 1월 26일로 끝났다고, 기본적으로. 근데 지금도 아직도 2월달도 남고, 솔직히 3월 한 둘째 주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더 나가도 상관은 없거든, 사실 신도상. 그러니까 끝에까지는 충분하게 나갈 수 있는데, 오늘 온 이유는 1월 28, 30일 두 번 중에 한 번 빠진 거 30일 걸 보충한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내일도 동일하게 움직이기는 하되, 내가 좀 고민을 했는데, 뭐래서 2월달 내내 일요일날 다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는 2월달 일요일은 다 나온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 토요일은 안 부를게요. 나 토요일은 쉬게. 2월달 한 달은 일단은 좀 쉬어보게. 3월달도 매주는 모르겠어, 솔직히. 근데 못해도 최소 격주는 부를게. 근데 불러서 뭐를 해? 숙제할 때가 아니야. 앞에 거 검사해야 돼. 확인 다시 해야 돼.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뭐래서 쌤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뭐 지현이 정우 해오는 거에서는 그냥 지금처럼 질문해주면 될 것 같고, 호연이도 이번에 정리했던 거, 뭐 교원이도 마찬가지 해설지 보면서 자꾸 정리해주는 거, 그거 끝에까지 마무리 지어와. 습관이야, 습관. 습관이 개똥으로 들어있어서 그래. 지금 안 나오는 게 아니야. 질문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최소한치는 어느 정도는 해오셔야 한다는 거. 자, 일단 다시 되돌아볼게요. 근데 이거 막 전개해서 막 하나하나 풀어헤쳐서 이런 문제는 없어. 이 세상에 그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셔야 맞아. 알겠지? 그리고 잘 봐봐. 3차 함수 fx랑 gx가 있다며. 근데 3차가 되려면 1차식을 몇 개 곱해야 돼? 3개를 곱해야 되겠지. 최소 3개를 곱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 근데 지금 여기에 몇 차가 있어? 2차. 여기 2차 이게? 6차? 6차가 이렇게 있는 거지. 근데 gx의 최고차의 개수가 2라며. 그런데 생각을 해봐. f와 gx가 이렇게 있는데 gx의 최고차의 개수가 2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치? 근데 지금 여기 맨 위에는 분명 fx 곱하기 gx를 x의 제곱, x 빼기 1의 제곱, x 빼기 2의 제곱 이렇게 6개의 항을 곱한 상태잖아. 근데 곱해가지고 x 6제곱의 개수가 분명히 1이지. 근데 gx의 최고차의 개수는 2잖아. 그럼 fx의 최고차는 뭐여야 될까? 2분의 1이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곱해졌을 때 딱 1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gx가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거 아니야? 어쨌건 간에 여기서 곱해져가지고 x제곱 x 빼기 이렇게 두 개 하나를 가져가면 되니까. 그럼 그때 당시에 fx는 어떻게 생겨질까? 바로 이렇게 생겨지면 되겠지. 그런데 꼭 이렇게만 되라는 보장은 없잖아. 어떻게 될 수도 있어? 아이고 쏘리. 얘가 제곱일 때 x 빼기 2를 가지고 갈 수도 있지. 그럼 여기 있는 fx가 뭐가 되면 돼? x 빼기 1이 두 개고 x 빼기 2가 하나가 들어가. 그치? 하나 더. 그럼 이번에는 얘가 이렇게 x 빼기 1의 제곱을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고 정리상 x를 이런 식으로 가질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은 fx는 같이 맞춰서 이렇게 생겨지거나 이렇게 생겨지면 되겠고, 한 번 더 이쪽도 똑같이 이번에 x 빼기 1의 제곱이 아니라 x 빼기 2가 두 개가 있다고 하면 이런 모습을 띠겠지. 그리고 이쪽도 같은 방법으로 x 곱하기 x 빼기 1의 제곱, 여기도 같은 방법으로 x 제곱 곱하기 x 빼기 1,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말고 경우가 없겠지. 그치? 그냥 간단한 얘기인 거야. fx 곱하기 gx가 얘를 만족한다는 이야기에서 파생시키려면 일단 이 경우밖에 없다는 거지. 근데 주어진 문제에서 뭐가 나와 있어? gx가 이때 x가 1에서 극소값을 갖는데, 그럼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 x값이 1에서 극소값을 갖는데 무슨 뜻이다? f 프라임 1이 0이라는 뜻이다. 됐죠? 이거는 앞에서 나왔던 개념이죠. 기초 개념이야. 그런데 여기서 하나 가지고 와볼까? f의 1이 0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무슨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f의 1이 0이래. 무슨 뜻이야? fx가 무엇을? 1을? f의 1이 0이야. x절에 1을 대입했던 0이 됐대. 식에다가 x절에 1을 대입했던 0이 됐대. 무슨 뜻이다? x 빼기 1을 인수로 갖는다는 뜻이라는 거야. 됐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됐죠? 근데 재밌는 건 뭐야? f 프라임 1이 0이라는 뜻은 기본적으로 주어진 식이 x 빼기 1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사실 지금 보여준 x 빼기 1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는 뜻은 솔직히 얘기할게, 안 맞아. 이상하게도 안 맞아 사실은. 그런데 지금 얘가 대부분 한 5-60%는 맞아.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 f 프라임 1이 0이야? 이걸 다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이 안 나. 원래는 다 찾아봐야 맞아. 이거 어디 갔어? 얘를 다 찾아봐야 맞아 사실은.
근데 결론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에 어차피 x 빼기 1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 상태로 가지고 갈 거라서 저렇게 연결해 놓은 것 뿐인 거야. 알겠죠? 그냥 우리는 그냥 그렇게 가지고 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뚫고 갈 거야? fx가 x 빼기 1의 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는 이 두 가지 틀만 보도록 합시다. 지금 됐죠? 이 두 가지만 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그럼 fx가 첫 번째 무엇인 걸 보자. fx가 여기서 이제 연산은 쌤이 할게요. 그냥 2분의 1 x 빼기 1의 제곱 곱하기 x 빼기 2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됐죠? 자, 근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 내내 지금까지 수업할 때 해놓은 게 뭐밖에 없어. 현재 증간표밖에 없어. 맞지? 증간표밖에 없지. 그럼 증간표를 하기 위해 일단 도함수를 먼저 구해주자. 그럼 어떻게 돼요? x 빼기 1, x 빼기 2, 2분의 1, x 빼기 1의 제곱. 여기 연산이 안 되는 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 왜냐면 오늘 배우는 내용이 아니야. 모르겠어? 전개해서 해.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남기고만 계속 시키고 하는 동안 니네가 솔직히 얘기할게. 가끔 보면 개뻘짓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고민을 대체 왜 하고 있는 거야. 미분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면 미분을 하면 돼. 미분을 하는 걸 왜 고민을 해? 전개해서 하면 되지. 그게 아니면은 이거를 더 익히기 위해 앞에를 보든가 가지고 와서 미분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오든가. 어차피 내 성격상 미분 안 된다고 해 앞쪽을 다시 공부하라고 하겠지. 그리고 그게 맞아. 팩트가 맞아. 그게 여기서 뭐 해줘? 다시 한번 x 빼기 1 묶어줘요. 남으면 남은 게 x 빼기 2 플러스 2분의 1x 빼기 2분의 1이 되면서 뭐냐? 2분의 3x 빼기 2분의 5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2분의 1 묶었더니 x 빼기 1, 3x 빼기 5가 되니까 증간표 형태가 1과 3분의 5로 정리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약식으로 갈게요. 그랬더니 나누어진 거 확인을 했더니 양수, 음수, 양수가 나오면서 그래프가 증가다, 감소다, 증가해. 그럼 x값이 1일 때 뭐야? 극대값을 갖죠. 근데 주어진 문제는 x값이 1일 때 gx가 어때야 된다고 했어? 극소를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나 지금 뭐 갖고 하고 있니? 왜 gx를 갖다 하고 있어? 됐죠? 이런 방식이야. 됐어요? 나 지금 잘못한 거야. 그치? gx가 x가 이럴 때 극소값을 갖는다고 했는데 다른 걸로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 그치? 한번 다시 할게. gx가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이죠? gx 가지고 하자. 그럼 gx가 그대로 2x 제곱 곱하기 x 빼기 2니까 한 번 더 얘기할게. 곱의 미분법을 사용을 해야 맞아. 근데 그걸 연습해야지 더 나중에 갔을 때 더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겠지. 근데 현 시점에 자신 없어. 어떻게 전개해서라도 하면 돼. 방법을 모르는 건 아니야. 초등학교 5학년도 할 수 있는 미분법을 사용하는 것도 맞고. 그래서 해주게 되면은 여기는 근데 이 정도면은 뭐 굳이 어렵지 않게 전개하는 꼴을 볼 수 있겠고, g' 자체가 6x 제곱 빼기 8x고 2x 묶었더니 3x 빼기 4가 되는 걸 볼 수 있겠네요. 증간표가 0일 때와 3분의 4일 때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실제로 넣어줬더니 그래프가 증가, 감소, 증가를 똑같이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그래도 극대를 가자. 야, 나 왜 이래? 나 뭐가 이상해? 아, 이게 틀렸구나. 이상하더라. 다시 할게. 자, 미안해. 쉬다 와가지고 이런가 봐. gx가 x는 1에서 극소값을 가질 조건이 f' 왜 말을 안 해, 이씨.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 gx가 가질 조건은 g'1이 0이야. 됐죠? g'1이 0이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선택지 자체가 틀렸지. 자, 기왕 이렇게 된 김에 얘기를 해봅시다. 봐봐. 이렇게 돼. 문제가 수학은 제대로 생각만 하잖아. 틀릴 수가 없어. 계속 나오잖아. 안 되는, 이상하다. 안 되는 이유가 나오잖아. 뭐가 이상하게. 정리가 계속 볼수록. 어쨌건 gx가 x가 1에서 극소값을 가질 조건이니까 예정리가 일단 완성이 돼줘야 됩니다. 근데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연습할 때 4, 50분이 걸려야 되는 이유가 이 gx 6개 다 해봤어야 돼. 오케이? gx 다 해봤어야 돼. 근데 쌤이 조금 편하게 정리해 주려고 요것만 얘기한 것 뿐인 거야. 알겠죠? 그거까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
자, 그래서 이 친구 한번 G'X 그대로 가주면 4의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2 플러스 2 곱하기 x 빼기 1의 제곱이니까 2의 x 빼기 1 그대로 묶어주면은 2x 빼기 4 더하기 2x 빼기 2가 되겠고 4x 빼기 6이 남으니까 정리가 2분의 3과 1인 걸 볼 수 있겠네요. 똑같아. 지금 몇 번 했으니까 그대로 갈게. 1일 때 뭐를 가져? 극대를 가져.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 됐나요? 그럼 이 친구 다시 정리했더니 그래프상에서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걸 볼 수 있어? 그래프가 0이니까 3분의 1이었나? 3분의 1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했다 칠게. 그럼 증가 감소 증가가 똑같이 증가표를 그렸다는 게 포인트야. 오늘 수업에서도 이어지는 내용인 거고. 그러니까 1일 때 극소값을 갖지. 그러니까 뭐로 사용을 해줘야 되는 거야? 아, fx와 gx가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럼 fx를 특정했잖아. 이제 뭐 해주면 돼? f'4를 구해주시면 돼. 이거 31번 좀 신경 써서 시간 좀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또요? 저희 전이 있어? 사실 42번도 보시면 절대값이 나와 있어서 그런데 갑시다. 봐봐. 일단은 fx가 나와져 있고 fx가 현재 주어진 문제에 마이너스 x 세제곱 3x제곱 더하기 9x 더하기 k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문제의 기본은 증간표를 끝에까지 사용해준다가 포인트여야 하는데 그러면 f'x 그대로 미분한 친구 도함수가 뭐가 돼?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9가 되겠지. 마이너스 3 그대로 묶어주면 x제곱 빼기 2x 빼기 3이 되겠고 마이너스 3 묶으면 x 빼기 3 x 더하기 1이 되겠죠. 증간표는 어떤 기점으로 잡으면 돼? 마이너스 1과 3 기점으로 잡아주면 되겠고 정인 거 f'x의 함수값을 잡아줄 수 있겠죠. 일단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을 대입을 했을 때 음수값이 나오고 양수값이 나오고 음수값이 나오는 걸 확인했으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정리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실제 마이너스 1의 값을 fx에다가 그대로 대입했더니 뭐가 나와요? k 빼기 5가 나오고요. 이때는 k 더하기 27이 나와집니다. 그럼 알파랑 베타가 대충 나왔잖아. 왜냐면은 gx가 알파랑 베타일 때 극대값을 갖는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은 그래프 자체는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잖아. 그래프가 잠수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이런 라인을 가지니까 다시 한 번 더 그려볼까요? 이렇게 정리가 됐을 때 이 지점이 마이너스 1,k 빼기 5인 거고 이 지점의 값이 3,k 더하기 27이라는 거지. 됐죠? 그럼 두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는 몇이야?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면 되겠지. 그럼 몇이야?
32죠. 근데 지금 다시 봐봐. g의 알파 빼기 g의 베타가 10보다 절대값이 크다고 얘기를 했는데 gx는 절대값 fx일 때 gx는 x가 알파일 때와 베타일 때 극대값을 갖는데 뭐 이상한 거 없어. 별거 아닌 얘기. 그럼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일까? 일단 맞을까? 이거 쳐다본다고 될 거 아니라 봐봐. gx가 x가 알파랑 베타일 때 극대값을 갖는다며. 그러면 여기 알파 여기 베타라고 할 수 있을까? x 뭐? 이상한 거 없어? 응? 절대값 왜? 응? 절대값 왜? 근데 문제에서도 이미 지금 여기가 알파랑 베타라는 건 인정하는 거야? 알파가 마이너스 1이고 베타가 3이라는 건 인정을 하는 거야? 맞아? 틀린 그림 찾기야. 틀린 그림 찾기. 글로 표현이 돼 있을 뿐인 거지. 두 번째 줄에서 세 번째 줄 연결되는 그림을 봐봐. 절대값은 지금 얘기 안 하셔도 괜찮아요. gx는 x가 알파와 x가 베타일 때 알파랑 베타가 더 크고 그때 극대값을 갖는데 뭐 이상한 말 없어? 그림까지 봤을 때? 이거 참여 안 하면 시간 낭비입니다. 지금 진도 나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상한 말 없어? 이 말도 좀 이상하지 않아? 베타가 극소값이야? 베타는 뭐야? 극대죠. 여기는 뭐야? 극소죠. 근데 지금 둘 다 극대값을 갖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치? 말이 안 되잖아. 그런데 또 자세히 봤더니 gx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fx의 절대값을 gx라고 한대. 또한 절대값이 나면 우린 무엇을 해줘야 돼? 절대값이 나면 뭐 해줘야 돼? 구간을 나눠줘야 돼. 원래 구간을 나눠줘야 하는 게 맞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는 그래프상에서 절대값이 나오면 뭐 해줄 거야? x축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접어서 올려줄 예정입니다. 즉 x축이 만약에 이렇게 있었다고 가정을 해주면 지금 빨간색으로 그려주는 이 그래프의 형태를 만약에 fx라고 가정을 했을 때 파란색으로 그려주는 형태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절대값 fx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자. 사실 수상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익히고 넘어왔어야 되는 내용인데 지금은 간단하게 생각해. 절대값을 씌워주면은 그래프가 x축을 기준으로 접어서 올라간다. 됐죠? 그럼 이 값은 여전히 k 플러스 27이 맞겠지. 근데 이 극대값이 접어 올려지면서 원래 극소였던 친구가 올라가면서 극대가 됐잖아. 이 함수값은 몇인 거야? 마이너스 k 빼기 k 더하기 5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됐어 여기까지? 그리고 이 상태의 값에서 k 더하기 27에서 마이너스 k 더하기 5를 그대로 빼주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 빼주게 되면은 2k 더하기 22가 나오는 걸 볼 수 있겠죠. 얘를 절대값 씌워준 게 어떠면 된다? 10보다 커지면 된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일이 더 일어납니다. 바로 x축이 이렇게 있을 수 아이고 소리 그래도 왜 이렇게 그러냐? x축의 그래프가 맞구나 소리 이렇게 있을 수도 있지. 그럼 접어 올려진 그래프의 형태가 노란색처럼 구성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때의 함수값은 똑같이
원래부터 여기에 있던 그 극소값이 k 빼기 5였으니까 올라가서 마이너스 k 더하기 5. 이때의 극대값은 똑같이 k 더하기 27로 뺐을 때의 위치가 바뀔 수도 있다는 거. 됐죠? 이 두 가지까지는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여기서 일단 멈춰도 될 이야기인데 이거 오늘 지금 풀어줬던 정리들 고민을 할 가치가 충분히 많아. 충분히. 오늘 나가는 진도 분량은 솔직히 내 생각에 너희가 문제를 못 푸는 게 정상이야. 그런 구간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생각해봐.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대한 내용이 다 습득이 된 게 아닌데 2학년 과정의 내용이 어떻게 다 습득이 되냐고. 말이 안 되는 걸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런데 여기서 문제 삼고 싶은 건 딱 하나야. 42번에서 얘조차도 없는 백지 상태가 무서운 거지. fx가 나왔어. 그리고 우리는 어차피 그래프 그려서 극대극소 관련된 뭔진 모르겠지만 극대값 얘기를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 그럼 당연히 그 얘기를 꺼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겠어? 꺼내는 상황이 당연히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뭐가 당연히 존재를 해야 돼? 증감표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정상이어야 돼. 이게 기본이어야 하고. 근데 그게 안 모이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 이 정도에서 정리해서 얘기를 일단은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요걸로 일단 멈추도록 할게요. 자, 진도입니다. 뭐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잖아. 우리나라 수학 교육 과정이 뭐 미국보다 훨씬 빠르고 미국에서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걸 우리 중학교 때 배운다. 뭐 그런 얘기 한 번씩 들어본 적 있지 않나? 근데 나는 우리나라 교육 과정이 진짜 엄청 체계적이라고 생각하거든. 이거 근데 뭐 현 시점 교육 과정이 막 좋고 마음에 들고 이런 거는 아니어도 솔직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과정들을 봤을 때 이렇게 뽑혀져 있는 이 시중 교재잖아. 이 시중 교재에서의 대표 문제 라인들을 쭉 보잖아. 못하는 친구도 중간 친구도 잘하는 친구도 다 얻어갈 수 있는 게 다 분포되어 있게끔 딱 세팅이 되어 있어. 물론 내가 준비한 형태가 그럴 수도 있는 거지만 나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만 명확하게 읽잖아. 문제 하나만. 문제만 제대로 명확하게 읽어주고 그걸 해석하려고만 하잖아. 오늘 가져갈 수 있는 거리가 전에 못했고 전에가 밀려있는 거랑 전혀 상관없이 일단 가져가는 게 가능해. 물론 전에 과정들이 좀 더 이해되고 한다면 더 편하게 들리겠지만. 자, 지난 시간엔 증가할 때 감소할 때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 또한 접선 파트 부분들은 여전히 아직도 어려운 구간으로 좀 남아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 시점 나가는 부분은 기말고사 범위입니다. 됐죠? 그것도 명확하게 하고 가자고. 자, 44번 문제입니다. 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어차피 우리는 극값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무슨 얘기가 빠질 수가 없어? 극값의 얘기를 하려면은 그래프를 알아야 하지 않아? 어쨌건 그래프가 증가하고 감소하고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야. 맞지? 여기까지 됐어? 그런데 생각을 해봐. 그래프를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 뭐가 필요한데 여러분? 지금 뭐가 필요해? 뭐가? 증감표가 필요하지 않아? 아니 이게 대답이 안 나오는 것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돼. 왜냐면은 내가 지금 이번 지난번 지지난번 계속 노력한 부분 딱 하나가 그거야. 너희가 그래프를 그릴 때 다른 옵션들을 하나도 안 줬잖아 지금. 증감표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난 시간 숙제도 내내 증감표만 하다가 판 쳤어야 돼. 제일 최악의 공부 방법이 뭐냐면은 왼쪽 거 따라하는 거야. 판별식 0보다 크다 뭐 이런 얘기들 이런 거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어차피 저걸로 물어보는 문제가 안 나오는데 저걸로 푸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런데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들도 마찬가지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증감표밖에 없었다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봐. fx가 지금 나와 있잖아. fx가 뭐로? x 세제곱 ax 제곱 빼기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근데 문제는 다시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 값을 갖지 않는다며. 그럼 다시 하는 거야. 그 값을 갖지 않으려고 하면은 그래프가 증가하다가 감소하거나 감소하다가 증가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프가 딱 볼록 튀어나온 부분들 위로 볼록이나 아래로 볼록 발생시키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일단 증감표를 구해서 하면 되겠네. 그럼 y''을 했더니 뭐가 나와? 3x 제곱 더하기 2ax 빼기 a 빼기 6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조금 더 정리 편하게 해주도록 하고요. 근데 우리가 증감표를 구하려면 도함수만 구하면 증감표가 뿅 하고 나왔어? 그럼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은 있었어야 되지. 그리고 뭐를 했어? 그리고 뭐를 했어? 어? 뭐 했어? 인수분해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인수분해의 목적이 어디부터 출발한 거야?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을 먼저 찾았지. 그치? 인수분해라는 얘기도 정답이 될 수는 있는데 명확하게 그 답을 얘기할 수 없는 거고 증감표를 그리려고 하면 일단 0이 되는 x값을 찾았다는 거야. 그 방법이 인수분해였던 거고. 근데 인수분해가 지금 돼? 안 되잖아. 지금 여러분들이 눈앞에 보이는 얘는 뭔데? 얘 뭐야? 2차 방정식이거든. 근데 2차 방정식이 나왔는데 문제가 안 풀려. 그럼 어떻게 문제를 풀자고 했어? 내가 판별식이라고 했어? 찍지 말고 생각하고 얘기해. 다 해놨어. 2차 방정식이 나왔는데 문제를 못 풀겠어. 그럼 어떻게 풀자고 했어? 두 그래프에 뭐? 교점으로 풀자고 이야기를 했죠. 맞아 아니야? 맞지 않아? 맞지? 이렇게 배웠던 거 맞지? 처음 듣는 얘기 아니죠? 근데 말도 안 되는 대답들이 나오고 있지. 연습을 안 하는 거야. 안 되잖아. 쌤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건 뭐냐면은 빨간색 형광펜 막 다 해서 칠하면서 막 별 발악을 해. 안 되잖아 지금. 나 이거 1학년 때부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왜냐면 문제 내용이 이렇게 생겼어. 이과 선택자들은 가서도 또 이 짓을 해요. 문과 선택자들은 무서운 게 뭔지 알아? 여기가 마지막 길이야. 여기가 마지막이라고. 자, 그럼 뭘로 바뀌어져? y는 3x제곱 더하기 2ax 빼기 a 빼기 6이라는 그래프랑 얘 누구야? x축과의 교점 얘기로 바뀌어. 근데 얘는 어떤 녀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우리가?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이죠.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이 x축과 가질 수 있는 위치 관계는 몇 가지가 존재를 한다? 세 가지. 어떤 경우? 어떤 경우? 두 점에서 만날 때, 접할 때, 만나지 않을 때. 근데 지금 그린 얘 누구야? 도함수지. 근데 우리가 도함수와 x축의 그래프가 그려지면 fx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증감표가 없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었지. fx는 지금 뭐하고 있어? 갔다가 뭐하고 있어? 증가하고 있죠. 다시 fx 뭐하고 있어?
될 거야? 감소하다가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 증가하다 감소하다가 증가가 되겠고 여기는 fx가 뭐하고 있어? 계속 증가하다가 쉬었다 가는 척 하다가 증가를 하겠죠. 이때는 fx가 뭐하고 있어? 계속 증가만 하니까 미친듯이 증가만 하겠지. 우리는 원하는 게 뭐야? 그 값을 갖지 않는 걸 원하는 거지.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을 원하는 거야? 2번과 3번을 원하겠죠. 그 값은 구부러지는 지점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태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상태여야 되는 거야? 교점의 개수가 하나거나 0개여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어야 되는 거야?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져야 되겠죠. 짝수공식 그대로 가지고 오게 되면 짝수공식 그대로 뭐가 되는 거야?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고 끝. 지금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극값을 갖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증가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 지난 시간 얘기야. 그치? 그래서 증감표를 그리기 위해 미분을 했어. 근데 인수분해가 정리가 되든 숫자값이 0이 되는 방정식에 근을 줘야 되는데 안 줬지. 그래서 뭘로 넘어갔어? 이제까지 내내 얘기했던 거 2차 방정식을 가지고 하는데 문제가 안 풀리니까 두 그래프의 교점으로 풀자. 이게 지금 배우는 게 아닌 거 맞지? 그치? 지금 배우는 게 아니지. 그치? 다시 한번 처음부터 그 값에 대한 조건이 나왔을 때 지금 그래프를 그려야 하고 그래프를 그리려면 증감표가 필요하다는 것도 오늘 한 내용이 아니야. 맞지? 쌤이 맨날 뭐라고 해? 오늘 하는 게 제일 쉽다니까. 오늘 하는 건 쉬워. 근데 오늘 한 게 하나도 없어 이 문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려운 거야. 기존에 이미 여러분들이 익혀놨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는 쌤 이거 다 배운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착각까지 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아니 오늘 한 내용이 없잖아. 그 값을 갖지 않으려고 하면 그래프가 구부러지지 않아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확인해? 그래프 그려야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증감표밖에 없으니까 증감표를 그린 거지. 그치? 그 증감표를 그리려고 해서 미분을 했더니 0이 되는 값을 찾을 수 없어. 그럼 2차 방정식을 풀어낼 수 없는 거니까 두 그래프의 교점 얘기로 넘어가. 그래서 두 그래프를 가지고 판단을 했더니 f'x가 1억 된 걸 확인을 했어. 근데 도함수에 대한 x축과에 대한 교점에 대한 상태, x축과의 위치 관계를 보면 우리는 fx의 그래프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거를 증감표가 없이도 알 수 있잖아. 그치? 제일 땡큐한 상황이지. 그렇게 해서 봤더니 이거고 그럼 이렇게 되는구나까지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지. 됐어요? 근데 봐요. 팩트로 조져봅시다. 여기 못했죠? 그치? 근데 아까 맨 마지막에 풀었었던 풀이 문제에서 문제가 조금만 어려워지고 상이 붙으면 여러분들은 미분을 안 하잖아. 그치? 너희들 지금 남아서 계속 정리했던 친구들 내가 상도 넘어가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어. 너희들 가지고 와서 질문 끝에까지 하는 친구들 솔직히 니네가 미분한 거 말고는 하는 게 뭐 있냐? 그렇지 않아? 근데 그마저도 얘기 안 하면 미분을 안 하거든. 이것조차도 안 한다는 거야. 다시 읽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걸 뚫어내는 게 어려워. 하나 더 가볼게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한테 내가 지금 수업을 해서 내용은 다 처음부터 다 얘기를 하지 100% 발휘하는 친구도 물론 있을 거야. 근데 100% 발휘하는 걸 목적에다 두지는 않아.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 놓인 건 100% 해야 돼. 그게 처음에 문제잖아. 그치? 자, 가볼까요? 함수가 마이너스 2와 2 사이의 극대극소값을 자 일단 말을 바꿔볼까? x값이 마이너스 2와 2 사이일 때 fx x 세제곱 빼기 ax 제곱 더하기 2ax 영어 보러 왔니? 플러스 1 이 어때야 된다? 극대값과 극소를 모두 가졌으면 좋겠대. 그치? 바빠야 돼 이제야. 공감 아니라고 형광펜도 막 요즘 막별 지랄 다 해. 수학은 그게 필요해.
그러니까 문제 그대로 옮긴 거 맞죠? 그치? 근데 비슷하게 가보자고. 극대극소값을 언급하고 있어. 근데 fx에서 극대극소값에 대한 얘기를 어차피 못해. 근데 나쁜 생각은 이거야. 미분 단원이니까 미분해야지. 이거는 좋은 건강한 생각은 아니야. 그러니까 문제를 읽었더니 극대극소를 논하고 있잖아. 그럼 구부러지는 얘기를 할 거 아니야 또. 근데 구부러지는 거를 우리는 어차피 뭐에서 확인해야 돼? 증가표에서 확인을 해야 돼. 그치? 그 생각이 일단은 지배적이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일단 도함수를 가지고 가보자. y''은 뭐가 돼? 3x 제곱 빼기 2a x 더하기 2a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됐죠? 그리고 다시 생각해봐. 우리는 도함수만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얘가 뭐가 돼야 돼? 얘가 어때야 돼? 0이 돼줘야 되겠지. 그치? 그래야지 일단 극대극소가 되는 포인트의 가능성이라도 있어지는 거잖아. 그치?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논해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방금 전 문제에서도 똑같이 온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오는 건 아니야. 맘대로 0을 붙인 건 아니라고. 극대극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어쨌건 간에 도함수가 0이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0을 붙인 거야 일단. 근데 이거 뭐야? 얘 뭐니? 2차 방정식 아니니? 근데 2차 방정식이 나왔으니까 우린 무엇으로 풀자? 두 그래프의 교점으로 문제를 풀어주기로 약속을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쪽의 이야기들도 가지고 내려와야 하거든. 근데 일단은 여기에 있는 것만 정리를 할게. 그럼 y는 3x 제곱 빼기 2ax 더하기 2a와 x축의 교점 얘기로 바뀌겠고. 그치? 얘는 또 뭐야? 그러니까 아래로 굴르기 포물선의 형태가 또 다시 등장을 했으니까 우리는 그래프의 상황을 또 세 가지로 일단 이야기할 수 있겠고. 근데 다시 문제를 봐봐. 화면을 보든. 극대극소가 발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1, 2, 3번 중에 일단은 몇 번이어야 돼? 1번이지. 2번은 극대극소를 2번과 3번은 극대극소를 발생시키지 않았지. 맞지? 맞지? 그러니까 딱 이 상황이어야 되는데 잘 봐. 이때 무슨 값을 가져? 극대죠. 이때는 소가 되겠죠. 됐어요? 수학은 여러분이 고등학교 3학년 공부를 수능 공부를 끝낼 때까지 누적이야. 근데 누적이야. 이거 못했다고 쪽팔린 게 아니라 다음번에도 못하는 게 개쪽팔린 거야. 지금 또 틀리고서 다음에 또 틀려? 멍청한 짓이 이게 얼마나 멍청한 짓입니까? 어쨌건 간에 이 상황이 됐지? 극대극소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봤지? 그리고 다시 문제 봐. 근데 그때 어떻게 됐으면 좋겠었어?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극대극소를 모두 가져야 된다며. 그럼 그래프가 딱 어떻게 생겨야 돼? 딱 이렇게 생겨야 돼. 누가? 이 f'x라고 하는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야 되지 않겠어? 아래로 몰려오긴 포물선이면서 뚫고 내려가고 뚫고 올라가는 지점이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이거 맞지 않아?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오시는 게 일단 기본. 그리고 지금부터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고등학교 1학년에서의 문제, 근해분리 형태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설명 한 번은 할게요. 일단 여기까지는 앞의 과정이랑 거의 유사하지 현재. 맞죠? 자, 그리고 다시 보자. 자, 근해분리입니다. 근해분리는 한 꼭입니다. 함수값 판 별식 꼭 시점에 x 좌표. 분명히 얘기할게. 여기서 아무도 이걸 1학년 때 성공해 놓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가지고 연습을 안 한다? 이 문제는 아예 언감생심 건드리지도 못해. 그 정도의 일을 합니다. 1시간 정도 예상하고 2문제 정도 연습하셔야지 충분히 할까 말까 합니다. 한다는 보장도 없어 솔직히. 근데 그런 거를 해야 되는 게 수학의 과정인 거고. 자, 아직 문제 푼 것도 아니야. 설명 중이야. 함수값은 대입했을 때의 그 지점값. 판별식은 무엇을 얘기를 해? x축과의 교점의 개수. 꼭지점의 x좌표는 1대 2a분의 마이너스 b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일단 1번 함수값입니다. 자, 현재 우리는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x축과의 교점이 두 개가 모두 발생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2와 2를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 즉 첫 번째 f' 마이너스 2의 값이 양수여야 하고요, f' 2의 값도 똑같이 양수어야 합니다. 판별식은 x축과의 교점의 개수인데 현재 x축과의 교점이 몇 개여야 되는 상황이야? 2개여야 되니까 판별식이 어때야 된다? 0보다 커야 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럼 꼭지점의 x좌표는 상관이 없지 않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마이너스 2와 2가 여기 있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마이너스 2일 때 양수, 2일 때 양수, x축과의 교점 2개.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그림은 아니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꼭지점의 x좌표. 자, 어디 갔어? 이보다 뭐 라고 하는 식에 대해서 2a분의 마이너스 b 계산을 해준 3분의 a 값이 꼭지점의 x좌표가 누구랑? 마이너스 2랑 2의 사이에 있어야 되는 세 가지 모두 다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해설지가 나간 상황이라 해설지까지 참조하셔서 44번 형태까지 좀 제대로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조금 더 넘어올게요. 자, 일단 43, 44 두 개의 번호를 좀 이해하는데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릴 거로 예상을 하거든. 실제로 오래 걸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몇 개 안 되는 4차 함수의 형태가 나와졌는데, 여기는 좀 내가 간결하게 가지고 갈게. 간결하게. 잘 봐. 4차 함수가 나왔을 때 극대나 극소 얘기에 대해서 극대값을 갖도록 한대. 됐죠? 자, 간다. 4차 함수가 나왔을 때 그대로 도함수를 구해주면 뭐가 돼? 4x의 세제곱 빼기 12x 제곱 빼기 4ax가 되겠지. 됐지? 근데 극대값의 얘기를 하고 있잖아. 잘 들어봐. 극대값의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잖아. 그러면 일단은 얘가 0이 되는 x값을 먼저 찾아줄게. 그러면은 높은 확률로 거의 90%의 확률로 x가 묶어져. 근데 지금도 실제로 묶어지는 거 맞지? 뭐가 남아요? 이렇게까지 남겠지. 됐죠? 근데 현재 주어진 문제는 극대값을 갖도록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 맞지? 보이는 것처럼 극대값을 갖는다고 얘기를 했지. 어떻게 되면 돼? 주어진 식에서의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돼. 맞아요. 아까 43, 44를 할 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게 맞아. 근데 현 시점에 43, 44 두 개의 문항도 가지고 가기가 솔직히 부피가 커.
근데 여기도 내가 내용을 설명을 해버리잖아. 너무 힘들어. 나도 그걸 알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극대값을 갖는데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돼. 됐죠? 극대값을 갖지 않는데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 그래서 왼쪽에 있는 정리랑 동일하게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됐죠? 판별식에 대한 이야기로 바로 꽂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메인은 43, 44 이 두 개가 메인이야. 45는 쌤이 이렇게 장치를 해놨잖아. 극대값을 갖는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극대값을 갖지 않는다,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또 질문할 요소가 한 번 더 나오게 될 텐데, 자, 여기서 위쪽도 칸 많고 꽤 많죠.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놔서. 자, 내가 한 번만 보여줄게. 한 번만 보여볼게. 다시 한번. 지금 다 뭐를 할 거냐면, 한번 봐요. 시간은 다시 줄 테니까 적지 말고 봐. 지금부터 문제 읽어봅시다.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x값에 대해서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하네요. 최대 최소는 어떻게 풀기로 했다? 그래프를 그리기로 했죠. 그치? 그래서 이 참수가 나오면 열심히 그려댔던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지지난 시간부터 열심히 뭐를 해봤어? 3차함수가 나올 때 뭐를 통해? 3차함수가 나오면 일단 뭐를 해주기로 연습을 했어? 증간표를 열심히 그렸잖아. 그럼 증간표를 그려주면서 극대극소값을 발생시키는 걸 찾을 수 있었잖아. 그걸 가지고 뭐 해줄 수 있었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었던 거 아니야? 이제 그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그리면 되잖아. 뭐를 통해? 증간표를 통해. 어떻게 해? 미분을 해. y''은 6x 제곱 빼기 6x 빼기 12가 됐죠? 됐죠? 쓰지 말고 봐요. x 제곱 빼기 x 빼기 2는 2까지 됐어. 는영을 잡아서 인수분해 할게요. 이거는 속도의 차이인 것 뿐인 거지. 맞죠? 그러면 그 값이 마이너스 1과 2로 발생시킨 걸 확인했지. 그럼 마이너스 1과 2를 사이로 기준으로 이제 움직이면 되겠지. 맞지? 맞죠? 근데 몇부터 몇까지를? 그러니까 마이너스 2랑 3이라고 하는 끝점도 일단 확인을 해놓자. x는 여기부터 가지마. 그치? 일단은 f'이라고 하는 친구가 잘 때가 아니에요 지금. 제정신입니까? 도함수가 이때 0이 되는 건 확인을 했지. 그치? 그리고 이제 가볼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한번 집어넣어보자. 마이너스 3 집어넣었더니 음수 양수네. 그치? 여기도 양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1과 2 사이도 집어넣었더니 음수네. 2보다 클 때 집어넣었더니 똑같이 양수인 거 확인했으니까 그래프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한 걸 확인을 했네. 맞지? 다른 거 있어? 없지 않아? 그럼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디다 대입해? 원래 식에다 대입을 해야지 뭐. 그럼 마이너스 1, 몇 지나나 확인이 돼? 마이너스 2 빼기 3 더하기 12 더하기 5 없어지니까 12인 극대값이 나왔네. 2도 한 번 더 대입을 해줄까요? 대입을 했더니 8이 16 빼기 12 빼기 24 더하기 5가 됐고 여기가 4니까 마이너스 15인 것까지 확인을 했네요. 그죠? 근데 그래프를 딱 그리려고 했는데 아이 거기 말고도 또 구해야 될 지점이 있지 않아? 양쪽 끝 지점의 형태가 있잖아. 마이너스 2 한번 대입해볼까요? 마이너스 16 빼기 12 더하기 24 더하기 5가 되겠고 마이너스 28이니까 마사가 들어가면 여기가 1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 3도 한번 대입을 해봤더니 27, 54 빼기 27 빼기 36 더하기 5가 되겠고 여기가 27이니까 마이너스 9니? 마이너스 9인가 여기가 마사인 것까지 확인을 했네. 그치? 증가표 원래 하던 거에서 구간이 나왔으니까 그 구간의 끝점까지만 확인을 한 것 뿐이에요. 일단 이제 좌표평면에다가 표기를 해볼까? 마이너스 1, 12를 지나고 2, 마이너스 15를 지나요. 그치? 그리고 3, 마이너스 4라고 하는 친구를 지나고
마이너스 2,1이라고 하는 친구를 지나네. 물론 이제 0,5라는 점을 지나니까 그래프를 그려주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지 딱. 그치? 최대는 x가 몇일 때? 최대는 x가 몇일 때? 최대는 x가 몇일 때? 최대 최소는 무엇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프의 높낮이를 얘기를 했죠. 가장 높은 지점의 x좌표는 몇일 때야? 왜? 안 보여서 그래? 여기 있잖아. 이걸 토대로 얘를 그렸는데 얘가 안 보인다고 대답을 못하고 있는 건 말이 안 되잖아. x가 마이너스일 때 최대값은 몇이야? 12가 나오죠. 최소는 x가 몇일 때? 2일 때가 되겠죠. 최소값은 몇이 나와? 몇이 나와? 마이너스 15가 나오겠죠. 최대, 최소. 어려운 거 있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잘 봐. 최대, 최소 문제는 그래프를 그려준다라고 하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의 형태가 이 시간에 사용하려고 그 1년 동안 내내 밑밥을 깔아놓은 거야. 밑밥을 깔아놓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야. 응? 근데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 도함수와 증감표를 통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우리 지금 이걸 확인할 수 있어? 그럼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맨날 했던 대로 높낮이를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됐어요? 자, 적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지금 해봅시다. 46번. 여기 참고해서 하는 건 괜찮은데 참고한다는 것 자체가, 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한다는 거. 연산도 직접 하세요. 해봐. 정리 지금 수기고사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종료되셔야 됩니다. 안 돼? 아니 거의 끝났니? 다 했어. 안 돼? 그래? 값까진 다 나온 거지. 다른 모든 것들에 비해서 쌤도 여러 과정들을 이렇게 겪어보면서 느끼는 거는, 나도 뭐 운동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운동도 막 좋아하고 뭔가 배우는 것도 사실 되게 좀 좋아하거든. 코로나 전에는 막 자격증 공부 막 하려고 막 했었어. 예전에 중학교 때부터 다닌 사람들은 쌤이 얘기한 적 있잖아. 막 커피 막 자격증 따고가지고 막 이랬었거든. 근데 공부만큼 접근도가 높은데 그 잘 되기까지 시간이 그만큼 어느 정도 그 중첩이 걸리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걸 보면은 다른 것들에 대한 수행 능력이 어느 정도 보이는 것도 사실 사실이야. 물론 공부가 전부는 아니고 공부머리 따로 일머리 따로 있는 것도 실제로 맞아. 솔직히 나 같은 경우도 진짜 공부머리보다는 일머리가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너희가 하고 있는 이 정도 가지고 공부머리를 얘기하는 건 아니야. 응? 그런데 문제이 다 경중이 존재해. 어렵고 쉽고도 존재를 하고. 그런데 다 똑같이 취급하잖아. 자세히 보면 오늘도 봐봐. 43번, 44번이 매우 어려워. 그치? 이게 정해져 있는 사실이야. 거기는 계속 막히고 고민을 해야 돼. 반면에 방금 풀었던 46번은 어때? 지금 니네 충분히 이해했고 보이지? 47번도 마찬가지야. 48, 49, 50 뒤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똑같이 취급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지. 자, 한번 다시 문제 47번입니다. 한글을 보셔야 됩니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닫힌 구간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에 fx가 최대값이 10이고 최소값이 6이래. 무슨 뜻이야? 네가 그래프를 그리면 제일 높은 지점의 y값이 10일 거고 가장 낮은 지점의 y값이 6일 거래. 그럼 일단 이 fx를 그려보자. 이걸 그리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어? 도함수를 구해서, 도함수가 목적이 아니잖아. 증간표밖에 없다니까. 증간표를 그리는 게 목적이어야지 도함수가 포함이 되는 거야. 지금 대답 자체가 증간표로 나와야 한다는 거야 계속. 그럼 증간표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 f'x 도함수가 필요하고 3ax 제곱 빼기 3a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럼 도함수만 구하면 땡이야? 뭐가 필요해? 얘가 0이 되는 x값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3a를 묶었더니 x 더하기 1 곱하기 x 빼기 1은 0이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증간표를 세팅할 수 있는 상황이 됐죠. 그지? 그럼 증간표를 세팅을 해보자. 몇과 몇으로? 마이너스 1과 1로 나누자. 그지?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넣어볼까요? 그럼 마이너스 2 넣어보자. 그럼 음수 곱해서 양수인데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계산 결과값은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어? 얘 계산 결과값은 양수가 돼요. 문자가 나와도 조건이 다 있는데 뭘? 그지? 0 대입했더니 뭐가 나와? 음수가 나오고요. 이때도 양수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 근데 목적성을 분명히 합시다. 그래프만 그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래프를 그려야 되지. 근데 구간이 닫혀 있잖아. 몇부터 몇까지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로.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해서 확인해 봅시다.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A 더하기니까 2A 더하기 B가 나왔네 일단. 1을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2A 더하기 B가 나왔고요. 2를 대입을 했더니 8A 마이너스 6A 더하기 B니까 2A 더하기 B가 또 나왔고, 마이너스 2를 그대로 대입을 했더니 마이너스 2A 더하기 B가 또 나온 걸 볼 수 있겠죠. 그래프 그려. 근데 봐봐, 최대 최소는 이 대답도 하나 보자고 했으면 좋겠고, 최대 최소는 어떻게 풀자? 그래프의 높낮이. 단 조건이 하나 있지 않았어? 뭐 없이. 좌표 평면 없이 그리자고 얘기를 했지. 그지? 뭐 방금 전 문제 같은 경우는 아예 그래프를 명확하게 그릴 수 있으니까 좌표 평면을 한 거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게 그렸겠지만 좌표 평면이 실제로 필요했냐는 거야. 필요해? 어디가 높은지 낮은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솔직히 증가표에서 끝난 거 아니니 그러면? 맞지?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자, 그래프는 증가감소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 상황이고요. 여기 x좌표가 마일, 여기 x좌표가 2, 그리고 여기 x좌표가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마이너스 2인 것까지. 그리고 최대가 되는 값이 동일하게 겹친 걸 확인할 수 있겠고, 최소값도 똑같이 겹친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최대값이 10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최소값이 6이라고 얘기했다는 것까지 더해주게 되면은 B의 값이 8, A 값이 1인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방금 전 46번 문제랑 다르게 푼 거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이 시점에 내가 좀 꼼수를 부리도록 할게요. 그래프가 명확하게 나와 있고 증감표를 그릴 수 있으면 최대 최소를 맡겨도 되겠지 이제. 그러니까 증감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려서 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거 안 해오는 것만큼 진짜 멍청한 짓거리가 없다는 거야. 오케이? 내가 지금 여기서 46번을 좀 기다렸잖아. 기다려준 이유는 단 하나야. 지금 그래프를 못 그리겠고 증감표를 못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야. 그것만 돼? 그러면 그거는 됐어. 됐지? 자, 그리고 넘어가 봅시다. 88번입니다. 속도감이 좀 날 수 있습니다. 가볼게요. 자, 이제 섞기 시작하는 거야. 수투 초반에 나왔던 그래프 문제. 자, 그래프가 나왔네요. 그래프 이렇게 나와져 있는 문제야. 뭐가 가장 중요하다? 아직도 이렇게 헤매고 있어? 다시 가볼까요? 처음부터? 함수 문제죠? 그럼 그래프 문제라고 파악을 하면 되겠지? 그래프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 좌표로 구성되어 있다. 좌표를 통해 점을 만드는 방법은 무엇으로 만들어준다? 좌표를 알고 있어. 여러분들이 x좌표 또는 y좌표를 알고 있어. 그럼 점은 어떻게 만들어내? 점은 몇 콤마 몇인 거고 좌표는 x좌표 또는 y좌표 하나만 나온 거잖아. 그럼 좌표를 알고 있으면 점을 어떻게 만들어? 대입을 해서 만들어주자고. 그럼 답은 간단해졌죠. 점 A x좌표를 A로 잡을게요. 그럼 점 A는 A 콤마 몇이 돼? 6 빼기 A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점을 알면 지금부터 뭐를 만들어낼 수 있어? 다 했던 거야. 점을 만들어냈어. 점 만들었잖아. A, 6 빼기 A제곱이라고. 길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길이를 만들어낸 다음에 여러분이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은 문제를 다시 들어가기로 했었죠. 처음 듣는 얘기 아닌 거 맞지? 그치? 그치? 근데 이 기회가 계속 돌아오는 거야. 중3 때부터 고1, 고2 과정 하는 동안 계속 돌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주변에 계속 돌고 있다니까. 나는 계속 그 얘기를 해주잖아.
그러니까 쌤은 언급도 해주잖아 솔직히. 나는 모르겠어 사실. 나 말고 수학 강사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내가 알 필요 없잖아. 내가 수학을 다니는 게 아니니까. 그치? 학교 쌤들도 뭐라고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배우는 내용들은 반복된다는 거야. 나는 그걸 어필해주는 것 뿐인 거고. 자 가볼까요? 그럼 점을 잡았잖아. 그럼 이 길이가 몇이야? 이 점이 a, 600a 제곱이잖아요. 그럼 이 길이가 몇이야? a예요. 그럼 이 길이가 몇이니? 2a야. 반대쪽 대칭이니까. 그럼 이 길이가 몇이야? 600의 a 제곱이야.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나왔어. 원하는 게 문제에서 뭐를 원한대? ABCD의 넓이를 원한대. 그럼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얘네 둘을 뭐 해주면 돼? 그러니까 곱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직사각형의 넓이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2a 세제곱 더하기 12a가 되는 거야. 누가? 직사각형의 넓이가 이렇게 된다고. 됐어요? 그 넓이에 뭘 구하래? 최대가 뭐 해주면 돼? 그래프. 이제 바뀌어도 되지 않아?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야? 증간표. 됐죠? 같은 말이야.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더 안 해도 되겠죠, 나는. 얘를 가지고 미분해서 증가표 그려서 그래프 그려주면 되겠지. 됐나요? 내가 여기서 던져준 얘기라고는 이전에 했었던 과정이 똑같이 들어있다 뿐인 거야. 공부는 어차피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수학은 반복된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조금 있다가 보여주려고 하는 형태가 지금 우연하게 지금 이렇게 맞춰질 때가 올 수밖에 없는데 한 번 공부만 제대로 진짜 몇 시간씩 해놓잖아. 지금도 솔직히 얘기가 바로바로 안 돌지.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가 더 자세하게 하고 더 명확하게 됐다면 지금 더 편하게 푼다는 거지. 자, 48번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꼭 다시 보고 정리하십시오. 한 번 더 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엔 도형에 대한 활용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면의 길이가 6cm인 정사각형의 모양이 있을 때 모퉁이에서 정사각형을 잘라서 뭐를 만든대? 이렇게 상자 모양을 만들고 싶대. 됐죠? 그때 상자의 부피를 얘기를 한대요. 이 떼어낸 이 한 칸의 길이를 x라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됐죠? 그럼 모양이 어떻게 생겨질까? 일단 여기도 x니까 여기 높이가 x겠지. 그치? 그럼 이 길이가 몇이야? 600이 2x가 되겠고 여기도 600이 2x가 되겠지. 분명히 최대 최소를 물어보고 있지. 부피에. 그럼 부피를 일단 구해줘야지. 아니 일단 부피를 구해줘야지 뭐 어떡하겠어. 근데 x를 이렇게 높이 부분 요 한쪽 튀어나온 귀퉁이의 한 변의 길이를 x로 잡았을 때 부피는 어떻게 구해? 직육면체의 부피 어떻게 구하면 돼요? 얘네 셋 다? 그러니까 뭐 해주면 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얘의 최대값을 구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뭘 구하면 돼요? 증간표를 사용을 해서 그래프를 이제 그려주면 되겠지. 똑같은 얘기 맞죠? 여기까지 오고 나니까 증간표가 되는 걸 확인했고 그래프를 그리는 게 확인이 됐는데 굳이 내가 여기서 더 정리를 할 이유가 없어지겠죠. 어떤 박물관 입장료가 x 100원일 때 입장객 수를 y명이라고 하면 이렇게 된대요. 근데 입장료 수입은 그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어? 입장료 금액에다가 사람 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됐나요? 됐죠? 그럼 이 친구에 뭘 구하면 되는 거야? 최대값을 구하면 되겠지. 왜냐면 입장료 금액 곱하기 사람 수를 그대로 곱한 거잖아.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뭐 해줄 수 있어? 증간표를 그려줄 수 있겠지. 증간표를 그린다는 얘기 자체가 그 중간에 있는 이야기인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준다는 거는 좀 더 먼 추상적인 느낌인 거고 니네가 다 할 줄 알 때의 이야기지만
증가표를 그린다는 얘기 자체가 쌤 저 미분에서 0이 되는 x값을 찾을 거고요. 그리고 양수 음수인 거 중간까지 잡아서 다음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할 수 있겠어요. 이 뜻이라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됐어요? 됐어요 여기까지? 조금 시험 범위가 많은 학교는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입니다. 조금 시험 범위가 많은 학교들이 요 정도까지가 시험 범위인 거고, 좀 적은 학교들은 대체적으로 이전에 이미 접선의 방정식을 할 때 보통 시험 범위가 보통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구가 일반적으로 여기까지, 그리고 만년고가 보통 접선까지 라고 대부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그 정도로 해서 나눠지긴 하는데 모르겠어. 또 올해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1학년들 이번에 입학하는 학년들이 서구는 그대로 움직이는데 지금 만년 같은 경우는 좀 약간 플랜이 좀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걸로 따지면은 원래는 수원 수투를 서구는 맨날 나갔고 만년은 수원이랑 확통을 나갔었는데 원래는 근데 최근에 바뀌었던 거거든. 근데 또 바꿨어 이번에 새 학년부터. 그래서 또 어떻게 나갈지는 모르겠어. 일단 현 상황은 그러한데 오늘 문제를 한 것 중에는 앞쪽에 있었던 두 개 문제 말고는 그렇게까지 부딪힐 게 없습니다. 또한 해설지가 지금 나갔고 쌤이 최근에 얼마 전에 얘기를 했지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문제를 봤는데 식을 도저히 못 세우겠어. 그게 문제 아니야? 지금 방금 아까도 진단표를 해서 정리하는 걸 확인을 했는데 쌤 저 진단표 못 하겠는데요. 이거는 솔직히 기만이지. 이 정도면은 물론 못할 수도 있지만 그때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 얘기를 지금 뒤쪽으로 미루는 것만큼 멍청한 짓도 없는 거고. 그러면 해설지를 보고 읽어보고 꼼꼼하게 보시면은 식을 정리하는 건 할 수 있겠어. 그건 그거대로 연습해. 식을 못 세우는 것만 질문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거기 꼭 꼼꼼하게 읽으면 거기서 또 질문할 라인들이 생깁니다. 이 학습이 좀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거까지 좀 정리해줬으면 좋겠고. 내일도 숙제를 도와서 좀 더 나가고 괜찮다면 문제풀이 형태로 좀 더 전환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원칙은 화요일까지가 숙제가 맞습니다. 오케이? 기본적으로 화요일까지 숙제가 맞고 조금 더 진도 나가고 한 2주 정도 앞에 것들 계속 좀 확인 좀 할게요. 어차피 중간고사 범위는 이미 넘었거든. 이미 넘은 상태다 보니까 이제 확인 작업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요까지 수준을 정리하도록 합시다. 내일 가서 내일은 진행하고